예, 자, 이번 시간에는 콘텐츠 개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이 거창하죠? 예, 별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글이라는 게 뭡니까? 글이라는 것이 우리의 보통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많은 대학에서 대학 교재로 사고와 표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 교재가 많습니다. 결국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콘텐츠죠. 쓸거리. 예, 쓸거리. 뭔가 쓸거리가 있어야지만, 이 쓸거리, 이 콘텐츠를, 이거를, 어떻게 기획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 콘텐츠 기획,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 콘텐츠는 있는데, 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글쓰기에 있어서는 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원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작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원화라는 건 뭔가 하면요. 원래의 이야기예요. 원래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에요. 내용. 무엇. 근데 이 무엇이라는 것은 뭔가 가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공이 되어서 그것이 요즘에는 이야기를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가공할 것인가, 어떤 그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미디어를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 작화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자, 여러분 춘향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춘향전이 그 원래 이야기가 있죠? 원래 이야기는 추상적입니다. 이것이 어떤 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춘향전에 나오는 것은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요것만 있어요. 근데 요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판소리 춘향전도 있는 것이고, 그쵸? 판소리 춘향전도 있는 것이고, 판소리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페라 춘향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됐죠. 그죠? 예.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판본, 뭐 만화 춘향전,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버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미디어 매체, 어떤 미디어를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만들 작자거든요. 이 이야기, 이 원화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하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화지 원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판소리 그 춘향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사건 배경, 그 줄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줄거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러한 작화된 가시적인 어떤 작품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무엇을 쓸 것인가 라는 것은요, 불가시적인 거예요. 그것이 글이 됐든 아니면 뭐 구술, 말이 됐든 아니면 뭐 그림으로 표현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콘텐츠가 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 이러한 그 작품의 또는 글쓰기의 재료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우리가 무엇을 뜰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어떤 하나의 재료다, 글쓰기의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화와 작화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콘텐츠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콘텐츠라고 하면은 콘텐츠가 마치 이렇게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담겨져야지만 가시적인 형태의 버전으로 작품화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라고 하죠. 예, 텍스트화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원화다. 그래서 하나의 원화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작화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꽤 오래전에 나온 작품인데요. 그 황석영의 산보 가는 길 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안 읽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 작품이 70년대 굉장히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에요. 지금 보면은 재미도 별로 없는데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고 유명해졌을까? 이 작품이 이렇게 그 당시 7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또 상황이 바뀌었고 독자들이 어떤 그런 사고나 취향이나 뭐 이런 것이 시대마다 바뀌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산보 가는 길이라는 작품도 하나의 텍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콘텐츠는 뭔가 하면요. 그 새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새 인물이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의 인물이 다 떠돌이야. 다 떠돌인데 이 세 사람이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요. 만나서 산포라는 어떤 지역을 향해서 목적지가 같아요. 산포를 향해서 가요. 산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산포 가는 길이에요. 산포 가는 길에 이 세 사람이 서로 각자 자신들이 이제 그 떠돌이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이제 뭐 밀려난 그런 도시 빈민들, 뭐 농촌에서 살다가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갔으나 도시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그 고향이라는 곳이 산포인데요. 이 고향도 이미 산업화되어서 거기에 막 공장도 세워지고 예전과 같은 그런 전원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장소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고향, 뿌리 뽑힌 사람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귀소 본능, 어떤 고향을 에 가면 뭔가 자신들이 그런 소외된 삶,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뿌리 뽑힌 삶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본거지로서 그 원형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충 줄거리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인물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보통 그 콘텐츠에서 중요한 것은 뭐 인물, 사건, 배경. 자, 인물은 세 사람이 나오죠. 자, 배경은 이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 배경은 길거리예요. 길. 그래서 보통 이제 로드무비, 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 재현한 그런 영화를 로드무비라고 하잖아요. 소설에서 이제 여기서 길 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여로형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여로형 소설. 영화에서는 로드무비라고 하고 소설에서는 여로형 소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이제 주로 길이에요.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공간이라는 곳이 이제 길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한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끝이 없어. 그러니까 산포에 언제 도착할지 몰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끝이 없을 것처럼 막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산포로 간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 해서 그 두 주인공이 고도 언제 오지 기다리는 척하지만 사실은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산포를 향해 가고 있지만 이 산포라는 곳이 진정한 목적지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여지를 남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 어떤 인생의 길 또는 어떤 원형 회귀적인 그런 길,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시대적 배경. 자, 70년대 산업화의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부 뭐 그 70년대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벌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비인간적이고 또 뭐 노동자로 전락을 한다든지 또 농촌에서 나와서 자신의 어떤 뿌리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뭐 그런 그 초기 산업화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요. 이 세 인물 모두 사실은 사회 부적응자거든요. 이 세 부적응자들 사이의 어떤 연대감, 공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그 원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이만희 감독은 산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강병철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산포 가는 길이라는 가요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너무 오래돼서. 저도 음반으로만, 그 음원이죠. 음반이 아니라 음원으로만 들었는데요. 산포 가는 길이라는 7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70년대에 유행을 했나요? 80년대에도 많이 불려졌던 것 같은데요. 뭐, 그 산포 가는 길이라는 강병철의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제가 노래를 못해서, 노래로 이렇게 불러드리기는 조금 부끄럽고요. 아무튼, 이러한 원화가, 자, 이만희 감독, 그 당시에 이만희 감독이면은 그 당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 잘 나가는 감독이거든요. 그 이만희 감독에 의해서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강병철이라는 가수에 의해서는 노래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산포 가는 길은 지금도 연극 무대에서 계속해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색을 거쳐서요. 결국은 하나의 컨텐츠가 이렇게 다양한 그 기획을 거쳐서 다양한 텍스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콘텐츠라는 것이 이제 대충 뭔지 여러분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 콘텐츠라는 것은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 뭘 도대체 내가 전달하고 싶은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라고 한다면 글쓰기의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죠. 재료에 해당하는 것. 자, 근데 이 재료를 버무려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상차림을 할 것이냐, 뭐 연극으로 내놓을 것이냐, 또는 뭐 그것을 만화, 웹툰으로 내놓을 것이냐,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매체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전통적인 어떤 장르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포 가는 길은요, 사실상 소설, 황석영의 그 원작 소설 산포 가는 길하고 이만희 감독이 만든 산포 가는 길은요, 사실 좀 장르가 달라요. 장르가 달라졌어요. 원작에 충실했다면 그것은 휴먼 드라마가 됐어야죠. 그런데 이만희 감독의 영화에 보면은 영화 포스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 강병철의 노래도 다음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거고요.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콘텐츠 기획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런 소비자를 이제 그 겨냥을 해서 다양한 그 버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요, 되게 야한 영화처럼 보여요. 에로 영화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포스터에 낚여서 영화관에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근데 물론 그 영화에는요, 소설에는 없는 그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이 사실은 그냥 거기에서는 연대감만 느끼는 것에서 끝나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야릇하게 남녀 간의 그런 그
사랑 비슷한 그런 교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뭐 하룻밤을 같이 자거나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암시도 없고요. 근데 영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업성이죠. 자, 소설 쓸 때는 그냥 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돼요. 책이 안 팔려도 뭐 시간과 노력 그게 아깝긴 하지만 뭐 거기에 돈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편의 영화를 만들 때는요, 일단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배우도 섭외를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작비를 회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상업성이라는 것을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관객들, 영화 관객들이, 이거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영화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쾌감, 얻고자 하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산포 가는 길이 원작 소설과는 다르게, 약간 에로틱한 장면이 그 의도치 않게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인물 간에 이제 하룻밤 그런 배드신이 삽입이 되고요. 그 배드신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으나 마치 진한 것처럼 포스터에 나오게 되죠. 그 드라마, 그 영화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장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포스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작품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그 원작 소설에는 없는 신파라고 하는 신파가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신파. 그것은 이제 그 백화라고 하는 여성의 그런 과거 이야기가 조금 더 과장되고 조금 더 막 이렇게 눈물샘을 자아내는 관객들의 그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런 82년도에 제작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거는 제가 좀 다시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설은 7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것이 이제 다매체로 확산된 것은 80년대 초반에 와서 이제 다매체로 확산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80년대에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부터 시작된 정말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영화가 사회 정치적인 현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의가 이제 에로 영화의 전성시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사실은 밀란 쿤데라가 굉장히 에로틱한 소설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작품에서 그 토머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독재적이고 이렇게 전체주의적이고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개인이 그나마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웃음.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재채기를 참을 수 없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웃음, 참을 수 있습니까? 웃음이 한번 터져 나오면 정말 그거는 참기 힘들거든요. 이런 이 두 가지, 이거는 독재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절대로 인간에게 못하도록, 그 어떤 폭력을 갖다 대더라도 인간에게 그 인간을 억압할 수 없는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사랑과 웃음이다. 그래서 쿤데라 소설을 보면은 이제 쿤데라 소설의 모든 그 주제는 바로 이 사랑과 웃음, 이 두 가지로 모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마가 그 영화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80년대 이런 에로 영화들은요, 어찌 보면 그 사실은 뭐 3S 정책이라고 해서 그 오히려 독재 정부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 정치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뭐 3S 정책,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그 섹스, 스포츠, 그다음에 시네마인가요?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요즘에는 그와는 좀 다른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렐름
그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은 성해방이야말로 미시적인 일상생활의 민주화에 있어서 그 일상생활을 민주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역대 그 역사상 그런 독재 정권은 항상 인간의 잠자리까지도 간섭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선포 가는 길이 그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영화라고 하는 매체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콘텐츠가 다시 재구성되고 재조직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의 재료이지만 콘텐츠를 우리가 어떤 미디어에 담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콘텐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표현 단계, 작화의 단계죠. 작화의 단계.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만드는 감독이라든지 또는 뭐 이게 소설가라면은 뭐 소설가 또는 뭐 시인 뭐 이걸 만드는 사람, 그죠? 창작자. 요즘에는 뭐 콘텐츠 기획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콘텐츠 기획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재료가 어떤 방식으로 기획되어서 그 어떤 독자층을 타깃으로 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것을 독자에게 그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이 되는 그런 측면들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콘텐츠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작화 부분이 아니라 이 콘텐츠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2교시에서는요, 바로 이 콘텐츠를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